시작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오늘 성폭행 살인 피해자 어머니의 업무 방해 사건 무죄를 위한 탄원서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 2015년경에 그 성폭행 살인 피해자 어머니가 그 따님을 추모하는 추모 문화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그 업무방해로 기소를 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님께서 저한테 탄원서를 부탁하셔서 제가 탄원서를 써서 그 재판부에 냈던 그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2일 저녁 그 대한송유관공사 임직원으로부터 따님을 성폭행 살인으로 잃은 유미자, 그 닉네임이 물망초님입니다. 물망초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에게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내 딸이 살인범과 내연관계였다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 동영상 설명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무슨 탄원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주기 추모제 날 업무방해는 형법 제 314조 제 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그 업무방해를 했다며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 재판을 위하여 그날 추모제 사진을 정리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추모제 행사를 가졌었고요. 그날 기억해보니까 오후 3시에 추모제를 한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오후 5시에 추모제를 시작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기다렸었던 기억도 나고요. 2015년 5월 27일 오후 7시 8분에 유미자님으로 받던 휴대폰 문자 메시지 5월 27일 대한송유관 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29일 3시에 어여쁜 제 딸의 10주기 추모 예배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군동 70-5 야탐역 하차하셔서 330번 버스로 환승 서군 전원마을 하차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저희 단체 제18대 대전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는 강동진 안탄태 사랑님과 저 2사람이 갔었습니다. 대한송유관 앞 황윤희 10주기 추모제 영상 대한송유관 공사는 집회신고에도 사유지라고 경찰을 불러 어머님을 경찰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 동영상 설명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링크로 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추모제에 오셨던 분들 중에는 시간이 늦어져서 몇 분이 추모제 시작 전에 때까지 못 계시고 돌아가시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서의 일이 끝나고 유미자님이 장소에 오셔서 그 일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인 줄 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면 경찰이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 185조를 걸어서 앞으로 시위하다가 붙들리지 말라는 교훈 차원에서 조사를 마치고도 붙잡힌 다음날 저녁까지 괜히 유치장에 가둬놓으며 골탕을 먹였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일반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사건 송치할 것이었다면 그렇게 몇 시간 만에 풀려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다 오느라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체된 채로 추모제를 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 2015년 5월 29일 대한송유관 공사 앞에서 유미자 물망초님의 따님 고 황인희님의 10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추모 예배 형식이었고 고기리 교회 목사님과 교회분들이 해결과 치유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힘든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게 진짜 종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던 게 있습니다. 그냥 그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서 이렇게만 기록을 했었습니다. 2015년 5월 29일 대한송유관 공사 앞에서 유미자님의 따님 고황희님의 10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추모 예배 형식이었고 고기리의 목사님과 교회분들이 해결과 치유를 기도해 주셨었습니다. 힘든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게 진짜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기소를 당해서 항소심 중이라고 하니까 의외였습니다. 사실 추모제는 문화재 성격이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미자님은 최대한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까지 했었습니다. 진작에 업무방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신고한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대한송유관 공사 직원들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해서 대한송유관 공사와 유미자님이 그 쌍방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일방적으로 대한송유관 공사의 일방의 요구대로 유미자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이 유미자님을 강제로 체포 연행하면서 유미자님에 대해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면서 피의 혐의를 고지할 때에는 체증 녹화를 합니다. 경찰에 당시의 체증 영상을 달라고 하면 아마 못 내놓을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에서 검찰 측에 그 유미자님의 이 사건 미란다 원칙 고지할 당시의 체증 영상을 제출하라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미자님은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2015년 5월 29일은 유미자님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따님인 고 황희님의 10주기 날이기도 하고 그 전에 대한송유관 공사가 업무방해죄로 걸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또 새로 업무방해죄로 고약하게 걸고 넘어져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 자식의 어머니로서 먼저 돌아간 자식의 한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힘으로 괴롭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지금의 대한송유관 공사의 적반하장식을 저주하면서 유미자님의 무죄 선고를 위하여 응원할 것입니다. 법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부 여러분께 그 일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것입니다. 이 탄원서를 오마이뉴스 고상만 기자의 기사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느냐? 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벌금 70만원 얼마 많이 안 나온 건데요. 제가 역겨운 것이 뭐냐면 그 유죄인 것을 무죄 판결하는 것 그리고 유죄인 것을 무죄 판결하는 것은 역겨운 일입니다. 벌금이 뭐 70만원 얼마 안 나왔지만 그 벌금 나온 것 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 그 업무방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유미자 씨가 당시 50대 여성분인데 어떻게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전하게 하려고 집회신고까지 했습니다. 집회신고 경찰에서 그런 집회신고 허가를 내주지를 말든가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 경찰에서 잡아서 2시간 동안 추모제 못하게 지연을 시키고 또 사건 기소를 해서 기소로 송치를 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하는 것 그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시였습니다.